다른 데들보다 더 앞질러서 갈 수 있는. 저는 딱히 앞질러 가야 되나? 아. 풍경을 보고 그냥 이 망- 과정 망하니까. 과정 자체를 즐기면 안 돼? 세상이 널 힘들게 한다면 너도 세상에 빡큐를 날려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게스트는 특별한 두 분을 모셨어요. 조그만 스튜디오의 작가님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그림 그리고 이야기 만드는 조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벤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일단은 처음에 이름 말씀하셨을 때 네. 조디랑 벤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이름이어가지고 진짜요? 네, 저 6살 때부터 에? 썼어요. 서류상 이름이 있긴 하지만 병원에서나 쓰고 학교에서도 뭐 다 조디라고 해야 알고 친구들도? 네, 교수님들도 자연스럽게 그게 아이덴티티가 됐어. 저도 어릴 때 잠깐 해외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지어주신 영어 이름이 벤이었고 네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 본명인 김병준으로 계속 살다가 이제 회사 내에서 저희가 닉네임으로 이렇게 부르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조그만 스튜디오 이게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름이 그 조그만이 제가 생각하는 조그만의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것도 맞고요. 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는 어. 하나는 다른 친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에서 구를 땄고요. 제 어. 이름에서 조를 땄어요. 아, 그래서 그런 뜻도 담았어요. 귀엽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거지만 나중에는 생명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래서 조그만이라는 것 자체의 뜻을 저희를 좀 오래 팔로우 하신 분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이 대표님 이름인 줄 아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네, 맞아요. 스튜디오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조디 작가님이 맨 처음에 다른 분이랑 시작을 했을 때 2017년부터 2017년. 근데 2017년 4월 1일에 시작했어요. 오늘이에요. 대박. 촬영하는 오늘. 그러면 오늘이 이제 6주년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와, 되게 의미 있네요. 아직 만우절인데 아직 장난 못 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오늘이 길어요. 네. 어쩌다가 친구분과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살짝 듣고 싶어요. 저는 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계속 안 했거든요. 평생. 다행히 엄마 아빠가 좀 너 하고 싶은 것만 해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했어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다 취준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외 활동 이런 걸 하면서. 네. 그래서 초조해서 인턴을 한 번 했어요. 근데 회사 생활 안 맞아라는 걸 확실히 고작 2달짜리 인턴이었는데 핀란드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여유롭고 우리처럼 치열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졸업 전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고 그냥 전공과 많이 상관없는데 그냥 그 낙서 같은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걸 했는데 너무 스스로도 기분이 좋고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난 이걸 해야겠다. 저랑 동기인데 칼 졸업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 이미 1년째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 진짜 내 거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태원에 있는 어떤 바에서 술을 먹다가 냅킨에 퇴사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줬어요. 네. 그랬더니 걔가 보더니 이렇게 해서 저한테 다시 줬어요. 그렇게 해서 걔가 그냥 퇴사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연고전 가면 무조건 티셔츠 알죠. 입잖아요. 네. 근데 그날만 입기 위해서 그걸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귀엽고 평소에 입을 만한 그런 거 없나 해서 저희가 입지 않은 티셔츠에 도안을 그린 다음에 우와. 목겁을 해가지고 네. 그냥 사람들한테 보내고 투표해주세요. 주문을 받아서 학교에서 이제 배포하고 저희 2명이 했는데 티셔츠를 한 800장 팔았거든요. 학생 때 하다 쫓겨나고 그게 처음이었어요. 와, 800장은 진짜 대단한데? 근데 저희가 그래서 학교를 계속 만나고 싶었거든요. 입점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는 어른들의 눈에는 그리다만 그림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계속 닫지 못하다가 저희 학교에서 먼저 요청을 해주셔서 캠퍼스에 공룡들 구조물이 설치가 됐어요. 진짜요? 한 언제쯤 갑자기 공룡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공룡을 너무 좋아하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공룡 백과사전 보면서 그냥 그렸어요. 저희 이렇게 그리게 된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그러면 초식으로 선택하고 브라키오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낙서를 할 당시에는 그런 스토리가 붙어 있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조그만 존재야 조그맣지만 안 중요하단 건 아니라는 슬로건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이 멸종된 공룡이라는
화자를 만나면서 그게 좀 시너지가 네. 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회초년생이 원래 다 겪는 일인 것 그쵸.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만난다든지 어떤 회사 다른 대표님 만나 미팅을 해준다든지 근데 안 만나주기도 하고 그쵸. 그런 서름을 겪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한테 이래 되나? 아, 이곳에서 초식 동물이구나. 아. 그래서 저 육식 동물들한테 정신 안 차리면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식이 딱히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갑의 위치에 서게 돼도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도 갖고 동시에 내가 아무리 초식 공룡이지만 날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스스로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제 총도 쥐어주게 됐고 아, 그거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니까요. 이제 조그만 스튜디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말하자면 저희는 소속사예요. 그쵸. 인플루언서들의 소속사고 우리가 네. 이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나. 캐릭터들도 요새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게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의 존재가 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내가 지킬 거야. 예를 들면 그런 느낌? 그게 되게 많이 와닿고 위로가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TV 만화로서도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꿈이 진짜요? 있고요. 스처럼 되게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테스트하고 있고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상이 널 힘들게 한다면 너도 세상에 빡큐를 날려라. 부산입니다. 인플레이터블. 네.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 스토리를 만들 때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고갈될 때도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주변에 보면 사실 그거에 대한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뭐 잘하는 일?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가님도 처음에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로만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되면 좋지만 수익성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포기하고 되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래도 할 거야.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만큼 진짜 치열하게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치열하게. 치열하게. 네. 그러면은 잘하는 일이 될 거거든요. 그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해서 수익으로도 연결되고 사람들도 찾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조디 작가님은 일상의 낙이 뭐예요? 강아지. 강아지? 저의 보원자인 것 같아요. 산책할 때 제가 예상치 못한 길로 얘는 계속 가잖아요. 그럴 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인류애가 커졌거든요. 강아지랑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에 사람들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 그냥 맞아. 확 밝아지고 그냥 웃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웃는 표정을 볼 일이 많지 않거든요. 저 사람 저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강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얘도 누군가의 강아지인데 지금 촬영하시는 저분도 누군가의 강아지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은 지금 뭐 아침에 어떤 일을 겪고 여기를 왔을까 이런 상상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다르다 확실히. 서로의 장단점이요. 제가 못 보는 거를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이 친구는 느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를 알려주는 친구. 최선의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지점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마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정 기복이 큰 편인데 제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으면은 이 친구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냥 기뻐도 기뻐 슬퍼도 우리를 아래로 끌어다니는 요소긴 하지만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안정감을 줘요. 조그만 전체를 기차라고 생각한다면 운전을 되게 잘하는 기관사. 키를 잡는. 네. 모터가 아무리 빨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방향을 잘 이끌고. 와. 사실 사업이 경주잖아요. 네.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정말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운전 드라이버다. 그래서 그 엔진을 믿고 밟아서 다른 데들보다 또 앞질러서 갈 수 있고. 저는 딱히 앞질러 가야 되나? 아. 풍경을 보고 그냥 이 아니면 과정 망하니까요. 과정 자체를 즐기면 안 돼? 퍼즐이에요. 너무 달라서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그만 스튜디오로서의 포부 듣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살아가면서 사실 후회하는 순간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즘은 최대한 후회하지 않게
이런 인터뷰도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그래 후회하더라도 해보고 후회하자. 어. 회사의 목표는 직원분들이 더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외부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되게 깊은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들을 이 공룡 캐릭터들을 통해 가지고 네. 전달하고 싶습니다. 체력을 기르고 싶어요. 육체적도 음. 정신적으로도 이걸 오래 하려면 아 진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친절할 수 있으려면 네. 체력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건강한 거. 건강한 거. 네. 그리고 일적으로는 네. 그거만 유명해지고 저는 안 유명하고 싶어요. 그게 좀 목표예요. 자유롭고 싶어요. 늙어도. 늙어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조그만 스튜디오의 조디 작가님과 벤 대표님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